예, 잘 씻습니까? 바로 이어서 13주차 2강을 바로 나가겠습니다. 어, 행정정보 체계의 음, 자, 행정정보 체계는 행정의 구조와 기능 및 정보 체계가 고도화됨에 따라 변화, 발전한 개념이다. 이는 공공 부문 내에 있는 조직의 경영 정보 체계라 하면 조직의 운영 관리, 분석 및 의사 결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적 사용자 기계 시스템이다. 경영 정보 체계와 행정 정보 체계 비교. 구분 경영정보 체계, 행정정보 체계가 있죠. 요거는 뭐 자료 수집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여러분들이 표 12-1입니다. 교재에 나와서 있어요.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행정정보 체계의 순기능과 역기능. 행정정보 체계의 순기능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수립을 촉진하면 고객 중심적 행정체계 강화이다. 또한 행정정보화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강화와 국제 간 정보 유통으로 행정의 글로벌 하이다. 이와 반대로 역기능은 조직 내 행정관리의 비인간화, 현상의 초래와 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이다. 또한 국제 간 정보화의 발달, 격차에 따른 문화적 제국주의와 그 희생 국가의 등장, 컴퓨터 범죄 기능, 정지로 인한 행정체계의 공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문서관리, 문서의 개념. 문서의 개념. 일반적으로 개념과 달리 사무관리에 있어서의 문서는 조직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문서로서 사무 처리상의 일정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일체의 기록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서의 개념은 정의와 강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강의의 개념은 문서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부호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연속할 수 있는 물체상의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다. 둘째, 협의의 문서는 강의 문서 가운데 발음, 부호를 쓴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지면 의한 문자 기록만을 인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도화, 부호, 마이크로 필름, 디스켓, 테이프, 강 디스켓 등도 문서로 인정하고 있다. 문서의 다음은 문서의 필요성. 조직의 행정관리에서 문서의 필요성은 업무 내용이 복잡하여 문서 없이 처리가 곤란할 때 사무 처리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할 때로서 사무 처리 형식 또는 체제상 문서가 필요한 때이다. 또한 사무 처리 결과를 보존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와 사무 처리 결과의 정빈 자료로 남겨야 할 때 등이다. 문서의 종류, 문서의 문서의 분류는 작성 주체와 유통 대상 그리고 문서 처리 단계와 문서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성 주체에 의한 분류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 또는 접수한 공문서와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작성한 사문서로 나눈다. 또한 유통 대상에 의한 분류로서 조직체의 내부에서 지시한 명령하거나 협조하긴 하긴 위해서 또는 보도 통제하기 위하여 오가는 내부 문서와 국민이나 단체 및 다른 행정기관에 오고 가는 대외 문서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문서 처리 단계에 의한 분류로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접수 문서는 내부에서 접수되는 문서로서 문서 주관 부서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접수되는 문서이다. 기한 문서, 결제 문서는 사전에 결제권자의 결제를 얻기 위하여 기한 서식에 따라
사무 처리 초안을 기재한 문서이다. 두 번째, 시행문서는 결제 문서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규정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보존 문서는 자료적 가치가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이다. 세 번째, 합의 문서는 기한 문서 중 그 내용과 관계되는 다른 부서와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합의 또는 문서이다. 폐기 문서는 보존 기간이 종료되어 문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폐기 처분되는 문서이다. 네 번째, 마이클로 필름 문서는 지면이 아닌 마이클로 필름의 중요한 내용의 문서나 연구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문서를 담아 놓는 문서이다. 다섯 번째, 문서의 성질에 따른 분류로는 법규 문서, 헌법, 법률, 대통령 등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등 법령이나 법규를 총칭으로 한 것이다. 지시문서,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로서 훈령 지시, 예규 및 일일 명령 등 공공문서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고시, 공고 등이다. 또한 비치문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비치 대상, 비치 카드 등을 의미와 민원 문서, 민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 인가,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 문서, 그리고 일반 문서, 위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문서로서 해보, 보고서 등이 있다. 다음은 문서관리 원칙. 문서관리의 원칙. 문서관리의 원칙은 문서관리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첫째, 문서 집중관리의 원칙이다. 문서 사무는 대부분 어느 한 부서에서 전체 문서를 집중 처리해야 한다. 집중 처리에는 문서만을 전담하는 처리 원칙이 실행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대부분의 문서 보관은 부서별로 집중 관리하고 보존에 넘기는 문서는 한 곳에 집중 관리한다. 둘째, 기계화 및 사무 자동화의 원칙이다. 문서 사무는 통일된 양식의 정연한 체계가 요구되면 아울러 신속 정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계화 및 사무 자동화가 요구된다. 정부 형태는 개수 정보와 비개수 정보로 나누면 비개수 정보에는 다시 문서 정보 원형 정보를 음성 정보로 나눌 수 있다. 비개수 정보의 문서 정보는 워드 프로세서, 퍼스널 컴퓨터, 전자 타자기, OCR 기기이다. 개수 정보는 범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미니 컴퓨터, 탁상용 계산기 등이고 원형 정보는 팩시밀리, 복사기, OHP, VTR 기기, 음성 정보는 음성 분석, 합성 장치 전화기, 녹음기 등이 사용된다. 첫째, 표준화 및 간소화의 원칙이다. 먼저 표준화란 수행되어야 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를 확정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장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유일한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추측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으로 최선의 방도를 찾는 것이 관리의 임무이며 동시에 관리자의 임무이다. 문서 사무에서 표준화의 대상은 문서, 처리, 문서 취급, 문서 작성, 문서 정리 및 보관 등이다. 또한 간소화의 원칙은 사무 처리의 절차나 방법 등 간결하고 요약된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원칙이다. 간소화의 원칙은 표준화의 원칙을 실현함은 물론 비생산적인 작업을 제거하고 시간과 힘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간소화된 작업에서 보니 능률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넷째, 적일 처리의 원칙이다. 그날로 할 수 있는 처리는 반드시 그날 중에 끝내야 하는 것이다. 문서는 내용 또는 성질에 따라 그 처리 기간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날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법령의 적합의 원칙이다. 문서에서 중요 요건의 결합은 문서의 신뢰성을 저해하거나 법령 위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문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면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작성되고 처리돼야 한다. 여섯째, 책임자 처리의 원칙이다. 문서는 일정한 절차의 단계를 거쳐서 처리되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 분장에 따라 직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계 규정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음.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속성과 정확성의 원칙이다. 먼저 신속화의 원칙으로는 사무 간소화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비합리적, 낭비적, 형식적, 비생산적 요소를 제거하고 처리 방법을 합리화로 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다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확성의 원칙은 문서를 착오 없이
바르게 처리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다음은 문서 관리 실제 기한문 구성. 기한문 구성. 전자문서인 경우 두문, 본문, 결문 및 붙임으로 구성하거나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할 수 있다.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하는 경우 표제부는 두문, 본문의 제목 및 결문으로 본문부는 제목 내용을 붙임으로 구성한다. 첫째, 두문은 행정기관명 및 수신자로 한다.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난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는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이 밑에 왼쪽 기본 선에 맞추어 수신자란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 기호로 표기한다. 두 번째, 본문은 제목, 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제목 및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셋째, 결문은 발신명의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권 및 서명, 생산 등 어, 생산 등록 번호와 시행일자, 접수 등록 번호와 접수일자, 행정기관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문의 공식 전자 우편 주소 및 공개 구분으로 한다. 다음은 어, 기한 순서. 첫째, 준비 단계는 기한의 목적, 필요성, 내용 등 안건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규정과 과거 선례를 숙지하고 필요시 회의 등을 통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둘째,
작성 단계는 기한 문서의 형식과 논리의 구성 및 전개 방법을 결정하고 초안을 작성한다. 셋째, 검토 단계는 문장 표현의 적정성 검토와 오자, 탈자, 개수, 착오 등을 시정한다. 기한문 작성 시 유의사항. 사무관리 규정 제4조에 의해 희한문의 내용은 그 조직체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문서의 올바른 작성은 정확한 의사소통이 될 뿐 아니라 문서의 품격 높이면 대적 권리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문서의 구성은 법령이나 규칙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형식의 갖추게 돼 문자의 표현은 자유의사에 따라 쉽게 작성한다. 첫째, 정확성, 내용, 설명, 기록, 틀리지 않아야 한다. 업무 내용을 잘 파악하여 자료의 수집과 선별 능력을 갖추어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작성한다. 용어 및 문장 부호의 정확한 사용으로 수신자가 문맥과 뜻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작성되면 애매모호한 표현과 과장은 피해야 한다. 둘째, 신속성, 이해가 빠르는 글이다. 문장은 짧게 항목별로 표현하고 복잡한 내용일 때는 먼저 결론을 내리고 이유를 설명한다. 셋째, 용의성 한 건 일매의 원칙에 따라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작성하면 형식적인 자료의 인용이나 배경 설명을 지나친 수식 등은 생략한다. 읽기 쉽고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하고 받는 사람의 이해력과 독해력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경제성, 사용하는 서식을 동일하고 용지의 지질과
규격을 표준화이면 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표준 기한문을 제도를 도입한다. 기한문 작성. 음, 행정기관명 그 문서를 기한한 부서가 속한 행정기관명을 기재한다. 두 번째,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 기호를 먼저 쓰고 이어서 가로 안에는 처리하는 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의 직위를 쓰되 처리할 자의 직위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000 업무 담당 과장 등으로 쓰며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난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여 곤란한 경우에는 두 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이 밑에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 기호를 표시한다. 세 번째, 경유 문서인 경우에는 경유란의 경유기관명 장은 뭐뭐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표시하고 경유기관의 장은 제목란에서 경유 문서의 이송이라고 표시하여 순차적으로 이송해야 한다. 네 번째, 제목, 문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섯 번째, 발신명의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장의 명의를 기재하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를 기재한다. 여섯 번째, 희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온전하게 쓰고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쓰고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위를 간략하게 쓴다. 일곱 번째, 시행 처리 가명 일련 번호
시간이 또 벌써 됐네요. 어, 13주차 2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